오늘 샌프란시스코 여기 이제 일정을 마치고 여기서 로컬로 한 4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결국 그 제가 평생 가고 싶었던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을 만나러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니까요, 미국의 지역은행 주가가 또 매우 많이 빠졌네요.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얘기한 것 중에 가장 큰 이슈가 이 커머셜 빌딩의 하락세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고, 여기 공실률이요 엄청나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비롯해서 이 지역 은행들이 커머셜 빌딩에 굉장한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글쎄요, 제가 며칠 전에도 방송에서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이 이제 거의 다 끝났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오랜만에 그거 아니다라고 거의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 현재 와서 느끼는 거는 아직 리저널 뱅크, 그러니까 이 지역은행들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 생각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미국의 대도시 중에 하나라서 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오마하에 가면 손 들고 워런 버핏에게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뱅킹 시스템이나 리저널 뱅크의 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꼭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지금 우버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전기차의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뭐 길에도 테슬라라든지 전기차가 서울보다 훨씬 많이 보이고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우버를 4번을 탔는데 그냥 가솔린 차는 아예 없고 전기차 아니면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가 대부분. 물론 이제 우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트란 측면에서 전기차가 더 싸니까 그럴 가능성은 더 많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훨씬 더 전기차 보급 속도가 이쪽이 빠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알래스카 에어를 통해서 오마하로 날아갑니다. 네, 워런 버핏의 도시 네브라스카의 오마하에 도착했는데요. 감회가 좀 있네요.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30년 이상 했는데, 뭐 초기에는 정말 엉망으로 하다가 뭐 2000년대 들어와서 IMF 이후에 그래도 제대로 투자해 보려고 노력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사실 내가 제대로 투자하고 있나, 또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나, 사실 굉장히 상념에 빠져 있어요. 근데 투자의 초심, 그리고 정말 존경하고 있는 워런 버핏과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만나보려고 오마하 공항에 이제 막 도착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 주총회가 이틀 동안 열리는 5월 5일, 5월 6일 현지 시각이죠. 열리는 CHI 헬스 센터 오마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여기는요, 글쎄요, 이 도시의 가장 큰 축제 같은 그런 느낌이고, 파킹랏에 엄청난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요. 물론 이제 리얼 주총은 내일인데, 오늘은 이제 주총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인포메이션을 쉐어하고 공유하는 그런 행사들이 여기서 열리고 있어서 저희가 거의 가보고,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강한국 작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뵙네요 또.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 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하나. 여기 모든 게 굿즈도 자회사에서 만든다 이거 아니에요? 다 100% 자회사고, 그리고 이 하루, 그러니까 오늘이랑 내일까지 매출이 이 자회사들 매출에 거의 1년 매출 한 20-30%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가서, 진짜 많이 사가요,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벅셔 헤더웨이 포트폴리오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보시죠. 네, 한번 오케이, 보시죠. 네, 같이 봅시다. 네.
자, 사실 뭐 대표적인 게 가이코죠. 그렇죠. 뭐 가이코는 뭐 벤자민 그레이엄부터 이제 워렌 버핏이 뭐 기존에 매수를 했으니까 여기. 여기 이제 사실 벅샤 헤더웨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직물회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아마 워런 버핏이 보험회사를 비이클로 해서 투자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포트폴리오가 미국 사람들 많이 하는 자동차 보험 많이 하죠. 가이코. 저도 10몇 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가이코 보험을 들었던, 그리고 광고도 많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보면 가이코 대표적인 포트폴리오죠. 사실 그 BNSF 같은 철도 주식을 살 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야, 저걸 왜 사냐, 저건 이제 사실 굉장히 국영제의 어떤 상징물 같은 게 철도인데 저걸 사잖아요. 근데 여전히 미국 중부 지방, 북부 지방은 이 철도가 물류의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철도는 없어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철도 자체가 매우 효과적인 운송수단인가 동시에 로지스틱스, 그러니까 이제 이 물류의 굉장히 기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야, 철도가 미래가 있냐 그러지만 벅샤 헤더웨이 또 이 워런 버핏의 입장에서는 no worry, 이런 회사를 굉장히 싸게 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벅샤 헤더의 메인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죠. BNSF. 뭐 사실 워런 버핏의 유명한 포트폴리오 넷젯,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실 우리가 타고 온 비행기 이코노미석 이런 거 안 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재벌 회장님들 다 제트기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1년에 며칠 타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물며 직원들은 못 태워준단 말이에요. 안 타게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워런 버핏 입장에서는 미국이 워낙 넓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부자들은 항상 자기 비행기를 갖고 싶다. 그래서 사실 워런 버핏도 쉐어합니다. 그래서 1년에 30일짜리 뭐 열흘짜리 이렇게 해서 공유하는 그런 제트기 사업을 하고 있죠. 사실 미국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홈리스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강한국 작가가 머물렀던 샌프란시스코에도 보면 도시 자체가 너무너무 많은 홈리스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20대 대도시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이거는 홈리스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네.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집값이 굉장히 비싸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 금융위기 이후부터 오히려 서민들이 집을 못 사게 되는, 근데 비싼 집은 계속 비싸지고, 그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홈리스가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집을 짓는데 비용이 17만 4,900불. 그러니까 2억 정도 우리나라도 한 돼요. 2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로케이션이 어디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저렇게 허름해 보여도요, 들어가면 굉장히 넓고 쾌적한 그런 미국 집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어쩌면 요즘에 조립식 주택 그 수요가 많은데 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저런 것들을 좀 활성화해서 주택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서울도 뭐 듭니다. 부동산 너무 비싸니까요. 그죠? 너무 비싸요. 네, 네. 그죠? 예. 2억 정도면은 저런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거. 사실 우리가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생산품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뭐 이런 인상을 갖잖아요. 근데 워런 버핏이 생각하는 위대한 기업은 정말 충성스러운 고객, 그리고 정말 위대한 만큼의 안정적인 재무구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순이익이 계속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형태의 기업을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위대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위대한 기업의 주가가 리저너블하다면 지금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시스캔디라는 주식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초콜릿이나 뭐 이 캔디 만드는 회사가 뭐 그렇죠? 뭐 반도체 만드는 회사, 또 뭐 항공기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런 버핏이 볼 때는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는, 투자의 관점에서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 뒤에 있었던 분이 이제 독일 함부르크에서 오신 분인데, 네. 저분이 이제 1987년에 처음 이제 벅샤 헤더웨이를 주식을 투자했다. 사가지고 160배가 됐대요. 160배. 와우. 그래서 그때 A시아를 하나 샀는데 그 후에 계속 몇 개 더 샀대요. 그래서 지금 거의 100개가 넘는 거거든요. 네. 그 A시아가 100개가 넘는데요. 100개면 얼마죠? 5천만 보여요. 700억. 700억. 네. 네.
이 주식 투자로만? 네, 그러니까 A 주식이 100개가 넘는데요. 와우. 정말 엄청납니다. 예. When did you invest in this company firstly? The first one was in 1987. How the price there? The price was about $3,027 or something like Wow. 500,000. that. For an A share, yeah. Wow. Unbelievable. Never seen something like this. That was not my take. The unbelievable thing they did here. So how many times come over here? I came then in the late 80s, early 90s, maybe 5-6 times, and then came in the late 90s 4-5 times, and then been occasionally here in between. So. First time you came over here, how many shareholders participated in? I think it was about 400-500, not more. That's it? Yeah. About today? Yeah. Yeah, How many? Today, maybe 40,000-50,000, I think. Wow. I don't know how many today, but Have you met Warren Buffett privately? Yeah. Wow. As a Privately, shareholder? but couple of times, yeah. We talk about Yeah, and also Charlie. Charlie. Mongo as well. Unbelievable. Yeah. Wow. And then one used to go to the Wesco meeting always on the Wednesday or Thursday on the following week In California, right? in California. And that happened in the Pasadena University Club, and there were about 12 or 14 people. Ah, so 40 people only. Yeah, Okay. that was not many people. So after you bought the first share in 1987, you bought more and more Berkshire shares Occasionally, later, whenever I right? had some money, I mean, they were very expensive at that Yeah, time. yeah. $3,000. I was a young guy, so I couldn't afford that many. But occasionally, when I could, I bought some more. Yeah. Yes. I guess you never regretted your choice, right? Not really. Never. Only should Good have for you. So what's your name? a host. 호스. Host, yeah. 자, 호스 씨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오셨는데 about 30년 전에 87년에 첫 주식하신 거죠? 87년도에 A셰어 한 주를 투자를 했는데 그 후에 160배 그리고 그 후에도 추가로 매수를 해서 A셰어 몇 주? I hope it's correct what he says. Yeah, it's correct what he says. And how many A shares do you have now? I'm not telling you. 비밀이랍니다. 근데 몇 주 더 있는 것 But 같아요. more than one. That's for More sure. than one. Yeah. And Thank you enough very for my much life. interview enough for and your good life. for You're you. welcome. Enjoy the meeting. Yeah, thank you. Thank you. 이 워런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쭉 저희가 한 번씩 들어봤는데 물론 다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고 BNSF인가요? 거기도 거기 탑 올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넷제트요, 넷제트. 넷jet도 그렇고 비행기 타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느끼게 된 거 강한국 작가 뭘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워렌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한다라는 것 그쵸. 같은데요. 이제 딱 봐도 우리의 눈에도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딱 보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투자자들이 많이 본받아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죠. 재무제표도 좀 봐야 되고 수익성이 높은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내가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워렌 버핏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그런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이 지금 제일 큰 포트폴리오가 애플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워런 버핏이 애플 투자를 상대적으로 늦게 했죠. 네, 그 2010년도 후에 한 걸로 저는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워런 버핏은 IT 같은 복잡한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그때 이미 워런 버핏은 90세 가까운 나이인데 네. 자기의 투자의 어떤 스타일을 바꿔요. 그러니까 굉장히 융통성 있게 투자를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철도 회사, 보험 회사, 뭐 캔디 회사, 뭐 티셔츠 회사 이런 데만 투자한다는 그 고정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워런 버핏 그렇지 않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워런 버핏이 그냥 라이프타임 그냥 장기 투자만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이건 아니다 싶으면 냉정하게 매도를 하죠. 최근 들어서 여러분 아시죠? TSMC에 대해서 워런 버핏이 불과 얼마 투자하지도 않고 주식을 잘랐잖아요. 근데 본인은 아마 그때 살 때는 이 시스템 반도체, 이 파운드리 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대표주식을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미국의 IRA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거 내가 도저히 불가치하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매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우리가 두 가지 환상이 있는데 하나는 쉬운 주식만 한다. 혹은 두 번째는 그냥 사서 그냥 바이앤홀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늘 지킨다는 거죠. 그 원칙이 뭐냐? 위대한 기업을 리저너블한 가격에 사고 있는가, 그리고 내 투자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같은 생각으로 동업자의 관점에서 투자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애플 말씀하셨는데 애플 한 주로 벅셔가 100조 원 이상을 벌었거든요. 근데 딱 보면 저 좀 느낀 게 있는 게 그 인터넷 버블이 막 세가지고 90년대 말에 정말 많은 회사들이 그 기술 기업이 태어나고 탄생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다 그게 끝나고 승자가 나온 후에 그 승자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조 원을 벌었다. 거기서 저는 느낀 게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생 산업에서 이제 그 지금 뭐 수백 개 수천 개 기업이 나올 때 그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싸움을 다 끝내고 이제 이긴 기업에 투자하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뭐 바이오도 그렇고 새로운 기술 산업들도 그렇고 여기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 여기서 생존하는 회사는 거의 많지 않잖아요. 좀 많이 죽죠 사실. 네. 네. 생존하고 확실히 위대한 기업이 될 거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투자해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걸 애플 투자를 통해서 보여주죠. 그 대신 그때는 본인이 딱 결정하고 나서는 과감하게 배팅을 하죠. 그죠?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물량을 한 번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아마 역대로 워런 버핏이 번 돈 중에 가장 큰 돈을 애플에서 벌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 금액으로 보면은 이제 100조 원 이상을 벌었기 때문에 아마 압도적으로 가장 클 겁니다. 예. 물론 이제 퍼센티지까지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네, 수익률로 그 따지면 예. 그렇지 않지만 그렇죠. 수익 금액으로 보면은 이제 아마 최고일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 늦었더라도 규모 있는 투자를 통해서 절대 수익을 높이는 그런. 그런데 사실 워런 버핏이 그런 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스티브 잡스 때는 투자를 안 하더라고. 그렇죠. 네. 근데 팀 쿡 때 투자를 한 거예요. 그 보면은 이제 경영진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이제 그 원맨쇼를 해가지고 네. 그 사람 없으면은 기업이 휘청거리는 그런 CEO들 많이 아마 뛰어들더라고요. 테슬라에는 투자 안 할 투자 안 것 했어요. 같아요. 안 절대 했습니다. 안 할 것 네, 같아요. 네. 앞으로도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계속 저렇게 하면은 네. 제가 생각할 때 워런 버핏은 테슬라에는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서 나쁘게 본다기보다는 이거 너무 큰 불확실성, 변동성이 있는데 그런 생각. 그러니까 경영자가 계속해서 재무제표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을 때 워런 버핏은 그 경영자를 동업자로 선택을 하지,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또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이런 거는 워런 버핏의 투자에는 불가측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피해야 될 기업이라고. 그렇죠. 그 독재형 CEO 이제 그런 기업에 투자를 좀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예. 그 투자하는 거 보면은. 예. 그러니까요. 자, 워런 버핏 한국에도 투자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주총장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보시면 와 대단합니다. Welcome to the Berkshire Hathaway 2023 Annual Shareholders Meeting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레나가 대충 한 3-4만 명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의 꽉 차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는 아마 그 주주 중에 굉장히 주요 주주들 또 계열사의 CEO들 위한 자리가 만들어져 있고 저희도 굉장히 빨리 와서 이 앞에 통로 자리를 트라이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와 너무 빨리 온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래도 괜찮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혹시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를 지금 거리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본주의 꽃이라고 하는 이 주식회사 그 중에서도 정말 어쩌면 세기적인 그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버크셔 해더웨이의 주총 현장에 오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솟구칩니다. 이런 좋은 회사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국에는 왜 이런 회사들이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이제 3프로TV가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서 한국 자본시장에도 이 버크셔 해더웨이 같은 좋은 회사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저희가 일익을 담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아마 영상을 먼저 저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 등 경영진들이 들어오게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주총이 시작되면 아마 영상을 찍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아레나를 꽉 채워주고 있고 지금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한
정말로 치열한 경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눈에 띄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중국 사람들의 비중이 제가 보기에는 한 10%는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중국말을 쓰는 주주들 그리고 참석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물론 이제 한국 분들도 좀 보입니다만은 오마 현지보다는 세계 각국에서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그리고 중국, 대만, 일본 말씨도 많이 들리고요. 그리고 아마 미국 전역에서 뉴욕, LA, 휴스턴, 시카고 등 전국 각지에서 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많은 인파들이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고 장내 상황이 조금은 흥분된 그런 상황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A주죠. 50만 불 정도 하는 이 A주 제일 많은 분은 누구일까요? 물론 워런 버핏과 차리 멍거가 가장 많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버크셔 해더웨이의 주주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길면 길수록 그 역사가 길면 길수록 훨씬 더 부자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과연 이 버크셔 해더웨이의 이런 투자자들을 위한 경영과 또 수익이 언제까지 지속될는지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참 큰 관심사입니다만은 주주를 대하는 이런 좋은 태도들이 아마 그런 정말로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서 워런 버핏과 찰리 멍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Q&A 세션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밖에 살짝 나가서 핫도그 하나씩 먹고 이제 다시 무대 앞에 주주총회 무대 앞에 섰습니다. 사실 근데 네. 워런 버핏하고 차리 멍거가 무대 좌석에 딱 앉았을 때 와, 첫 마디를 들었을 때 약간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건강하다고 했는데 그 모습과 목소리가 조금은 이제 정말 노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네, 확실히 그 이제 이분이 90대가 넘었기 때문에 긴장한 것도 확실히 보였고요. 이제 목소리만 봐도 좀 늙었구나 상황이 느껴졌는데 이제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이분들이 긴장이 풀려가지고 유머도 나오고 답변도 굉장히 잘하시고 네. 이제 몸은 좀 이제 나이가 드셨지만 이제 마인드도 굉장히 샤프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 찰리 멍거의 썰렁 약간 시니컬한 유머와 이 워런 버핏의 거기에 대한 대응이 좌중에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이 좌중을 폭소의 도가니로 또 몰아내는 여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다행이다. 네. 내년 내후년에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게 된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전 세션에서 한 25개 정도의 Q&A가 진행이 됐는데 그걸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굵직굵직한 6, 7개 정도의 이슈에 대해서 강한국 작가와 의견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워런 버핏이 일본 주식에 투자했다. 일본 주식에 투자했죠. 일본 네. 분이 질문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왔습니까? 그 일본 주식에 대해서 투자한 방법이 옛날 2004년에 한국에 투자했던 거가 비슷하더라고요. 네. 한국 주식에 당시에 저비별 기업에 주로 투자를 했는데 요번에도 엔화로 0.5% 차입을 받아가지고 네. 어닝스 힐드가 펄을 돌리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14% 되는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네. 0.5%로 차입해서 13%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에 투자를 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아주 상당히 이제 미스매칭이 있었다 해서 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그런 그러니까 기회가 있어가지고요. 그 네. 투자에 대한 코스트가 굉장히 낮은 이제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AI에 대한 얘기도 두 분이 함께 나눴어요. 네, AI 같은 경우는 찰리 멍거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 인간이 충분히 잘하는 것 같은데라고 넘겼고 네. 이제 버핏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핵폭탄 발명과 비슷하다. 이게 핵폭탄도 2차 세계대전에 꼭 필요했는데 네. 한 100년, 200년을 보면 이게 좋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 AI도 비슷한 위험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두 분 다 솔직히 최근에 챗GPT에 대한 그 견해는 조금 보수적이었던 것 같고 네. 특별히 워런 버핏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한테
챗GPT에서 최근에 배웠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클래스가 다르더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배웠는데 뭐 네. 유머도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농담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양안 관계에 대한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고 TSMC에 대한 투자 회수 그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게 재밌는 게 그 두 질문이 한꺼번에 나왔는데요. 일단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제 프리 트레이드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바로 그 다음 질문이 그럼 너 TSMC 왜 팔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난 대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로케이션이 싫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본인의 희망은 미중 관계가 좋아지는 게 희망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되게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TSMC 손절하고 봤다라는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손절은 본인의- 아닙니다. 그렇죠. 손절이 아니라 어쨌든 이제 팔았고요. 익절. 네. 네. 익절했죠. 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본인의 희망과 현실은 다르면 난 현실을 따른다는 걸 냉철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쨌든 본인이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의 불확실성에 쌓여 있을 때 과감하게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한다. 그 원칙을 확실하게 지킨 거다. 네, 꽤 그렇죠. 규모 있는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워런 버핏이 거의 하지 않는 단기 트레이딩을 한 결과가 나왔는데 현실을 따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게 당연히 우리가 CO2를 줄이고 지구를 위해서 많은 걸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 상황에서는 우리가 에너지를 전부 다 모아서 그 목표를 위해서 뛰어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평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 친환경을 목표로 뛰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애플에 대한 집중 투자에 대한 질문도 나왔고요. 그 이제 어떤 사람이 지금 포트폴리오 35%가 애플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너무 위험한 게 아니냐고 말하니까 찰리 먼거가 버럭 화냈습니다. 그거 무슨 미친 소리냐라고 말을 했고요. You out of your mind라는 말을 했고. 굉장히 무한했어요. 네, 그렇죠. 한마디로 그 말을 했죠. 야, 우리 주식 포트폴리오 35%가 애플에 있는 거 맞는데, 야, 우리 벅셔는 그러니까 자회사도 굉장히 많고 보험 오퍼레이션도 있고, 진짜 엄청난 규모 회사인데 무슨 35%야?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말을 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포트폴리오의 35%이 총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로는 그보다 훨씬 미치다. 예, 그렇죠. 그렇게 네. 얘기를 한 거죠. 예. 예. 조금은 좀 불친절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찰리 먼거라는 사람이 딴 사람들의 감정에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기야 100살이니까 근데 워렌 버핏도 훨씬 더 친절하더라고요. 내년에 100살이니까 그러니까 워워워워 예, 그렇죠. 이런 분위기였죠. 예. 자, 그 다음에 가치 투자와 성장주 투자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워렌 버핏은 아무래도 벤자민 그레이엄의 제자이기 때문에 네. 그 벤자민 그레이엄식의 가치 투자를 굉장히 옹호하는 편이고요. 네. 이번에도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 얼마나 위대한지 광고도 좀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멍건이 옆에서 듣고 있더니 멍건은 그레이엄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얘기는 다 했는데 네. 돈 번 거니 결국은 게이코라는 주식을 사가지고 보험회사죠. 몇백 배 벌어가지고 결국 성장주 투자로 돈 번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좋은 기업을 훌륭한 기업을 사가지고 장기 보유하는 게 그게 답변이지. 그렇게 뭐 이제 뭐 저피비어 기업 사는 게 답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전 세션의 마지막 질문 한번 점검해 볼게요. 가치 투자의 미래는 뭐냐 이런 조금 그 펀더멘탈적인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워런 버핏이 뭐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저는 그 질문이 사실 가장 흥미로웠는데요. 그러니까 먼거 같은 경우는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버핏은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기술과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AI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가치 투자 미래는 지속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바보같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준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금 조달이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그걸로 더 멍청한 짓을 네. 많이 한다라는 말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라고 강조를 했고 먼거에도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굵직굵직한 테마로 저희가 강한국 작가가 제가 분류한 거는 7가지 정도였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거의 맞춰져 가고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저 단상 위에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앞에는 VIP 좌석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가림막 저 안쪽에는 워런 버핏의 딸이죠. 수지 버핏 그리고 하워드 버핏 같은 자녀분들과 함께 계열사의 CEO들이 좌석을 가지고 있고 반상에는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 그리고 주요 핵심 투자 책임자가 거기 앉아 있었죠? 누가 있었죠? 그 아지 제인이라고 이제 보험 쪽 담당하는 분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렉 아벨이라고 제가 지금 그분이 이제 투자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비교적 그 제가 느꼈던 거는 워런 버핏이 굉장히 숫자에 민감하구나. 그 90세가 넘은 워런 버핏도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는데 숫자에 되게 민감하고, 또한 자기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CIO라든지 보험 쪽의 책임자에게 마이크를 넘기면서 굉장히 여유 있는 진행을 제 생각에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연세가 이제 90 넘고 찰리 몽고도 이제 내년이 100세기 때문에 우리 나이로 기본적으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여전히 명불허전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5년 10년은 너끈히 이 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전반부 세션에 대한 총평을 한번 부탁드리죠. 아이고, 사실 이게 그 자회사 얘기도 나와가지고 좀 재미없는 질문들이 몇 개 있었는데, 정말 이 핵심 질문이,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궁금해했던 거에 대해서 답변도 많이 줘가지고 저는 이제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 이제 무대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저희 방송은 여기서 일단 줄이고, 저희가 오후 세션에 Q&A를 마친 다음에 다시 강한국 작가와 여러분들을 위한 2023년 버크셔 해드웨이 셰어홀더스 미팅의 요약 정리를 후반부에 다시 해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전반부에 대한 요약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국 작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세션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께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13살짜리가 왔어요. 여자 학생인데 6번째 참여했다 합니다. 네, 그렇죠. 주주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했어요. 왜냐면 미국의 연준에서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달러가 파워를 잃고 기축통화의 지위를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두 분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사실 그 두 분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 저분들이 약간 좀 당황하더라고요. 네, 당황도 하고 이제 하하하 하면서 막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도 지금 대안이 없지 않느냐라고 했고, 네. 그래서 우리가 기축통화가 맞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를 사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무한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건 아니다. 왜냐면 언젠가 신뢰를 잃으면은 그럼 이제 그 기축통화라는 게 한 방에 가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사실 그게 솔루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 그냥 저도 할 수 있는 소니까 그거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은근히 이제 피해갔고, 그 대신 그 말은 해줬습니다. 너는 지금 네 스킬을 올리고 네 어닝 파워를 늘리는 것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아마 그 비슷한 얘기는 작년에도 그 비슷한 꼬맹이가 사실 비슷한 대답을 질문을 그걸 했을 때, 원한 네.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 야, 내려놓으면 좀 더 하드한 질문을 갖고 오라 하고 농담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요 답변을 못 한 거예요. 예. 이분들이. 그래서 그거 좀 임프레시브했습니다. 예. 13살짜리가 이제 찰리 멍고와 워렌 버핏이 답변 못하는 그렇죠. 그 예리한 그걸 딱 예. 찔렀다는 게. 네. 거기다가 예. 또 관련해서 미국 은행의 위기에 대한 얘기를 또 질문한 분이 있었어요. 그죠? 네. 예. 그 은행 얘기는 여러 번에 걸쳐서 좀 나온 것 같은데, 예. 일단 그러니까 그 예금은 25만 불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네. 더 해줘야 된다. 왜냐면 음. 예금자들은 죄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금융 분야에서는 늘 모랄 해제들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특히 좀 욕심이 많은 경영진들이 분명히 있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좀 명확하게 처벌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네. 예. 그리고 뭐 그래도 뭐 주주랑 뭐 채권자들이 돈을 잃는 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금자들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조금 어린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임프레시브하게 되는데, 인생 투자 어떻게 하나 큰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을 좀 얘기해달라. 네. 이거 사실은 어른들이 할 만한 질문인데,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재밌던 거는 이렇게 어린이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네. 이제 저도 위에 앉아 있었는데 바로 앞에 이제 동남아에서 전 가족이 정장을 입고 한 6명이 왔는데 꼬맹이가 2명 있더라고요. 네. 애들 교육으로 이렇게 시킨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한 질문이 찰리 멍거가 좀 명확하게 있는데, 일단 버는 거보다 덜 써라 이제 그런 말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톡식 피플,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을 무조건 피하라 이제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톡식 액티비티, 그러니까 이제 아주 위험한 일, 그러니까 이르면 뭐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네. 이런 게 아닐까 워런 추측을 버핏 술 안 했고요. 먹기로 유명하죠. 그렇죠. 술도 안 먹죠. 네. 그리고 워렌 버핏은 또
꼭 친절해야 된다 그 말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 죽는다 뭐 이런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부채를 이제 최대한 피하라. 왜냐면은 투자라는 게임을 할 때 한 번 실수해가지고 완전히 제로로 가는 일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 예. 그런 말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 논평을 원했던 질문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어린애였던 것 같은데 이제 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야, 당신들이 말하기를 직원으로서는 IQ가 130인데 내가 IQ가 120이라고 이제 오히려 좀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좋다. 근데 이제 IQ가 150인데 내 IQ가 170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채용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했다며 하니까 너 혹시 일론 마스크 겨냥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하하하 일론 마스크는 굉장히 현명하고 이제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목표를 너무너무 높게 잡는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쉬운 목표를 잡고 그거를 성공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론 마스크 화이팅이라고 했고 찰리 먼거는 우리는 일론 마스크처럼 이렇게 많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라고 또 하나 하나 더 붙였습니다. 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나 그래도 이제 뭐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재능이 탤런트 가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뭐 탤런트가 당연히 있는 건데. 네, 그렇죠. 네. 아마도 이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네. 일론 머스크는 뭐 워런 버핏하고 아마 찰리 먼거는 친구가 되기가 좀 힘든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뉘앙스로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나이스하게 말을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뼈 해서 때리는 이제 거죠? 같이 뭐 이제 결이 맞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한 것 같고요. 네. 예, 그 외에 네. 뭐 그 기억나는 질문이나 뭐 이런 게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기차 관련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뭐 전기차라든지 그거 관련된 산업 중에서 뭐 핫한 뭐 기회가 있느냐 이런 거 이제 물어봤는데 네. 이제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애플은 이제 5년 10년 후 어디 가 있을지 우리가 얼추 보이는데 이쪽은 경쟁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쪽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5년 10년 후 어디 있을지 우리는 감을 잡지 못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저는. 네. 뭐 확실해진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강한국 작가와 함께 1박 2일 동안 2023 벅셔 해더웨이 쉐어홀더스 미팅을 함께 여러분께 스케치도 해드리고 또 질문의 현장에서 요약된 부분도 알려드렸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볼 때는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가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더 이 쉐어홀더스 미팅을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역시 나이는 못 속인다고 워런 버핏보다는 찰리 먼거가 조금 더 뭐랄까 피곤해 보이죠. 네, 피곤하고 노세요. 그리고 네. 말을 짧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원래 스타일도 그렇습니다만은 아마 체력적으로도 조금은 무리가 왜냐하면 이게 새벽부터 계속 이제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거 끝나고 또 피크닉도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틀 동안 중계해드리고 스케치해드린 물론 이제 우리가 편집을 해서 언제 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께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 벅셔 해더웨이의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의 얘기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일단 강한국 작가와의 만남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쉬시다 오시고요. 아유, 네. 갔다 오시면 또 주식을 언제 사야 될지 그 얘기를 네. 우리 스튜디오에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워런 버핏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택을 저희가 방문해 보겠습니다. 물론 방문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투자자 그리고 세계 최고의 갑부 중에 한 명인 이 워런 버핏, 오마현인 워런 버핏이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 또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뭐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워런 버핏은 부동산 투자에 관한 한 조금 인색한 편이죠. 아들 하워드죠. 아마 이제 농장을 하나 샀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맨하탄에 아파트를 사서 투자를 했던 그런 기록을 제가 알고 있는데 바로 이곳이 지금 보실 곳이 워런 버핏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오마하의 워런 버핏 자택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좋은 동네입니다. 보면 이렇게 미국 중산층이 전형적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살고 있는 오마하 시외에 오마하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가 되는, 다운타운에 10분 정도 거리가 되는 아주 그냥 한적하고 좋은 동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집 자체가 굉장히 뭐 몇백만 불씩 되는 그런 집은 아니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집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대각선 집인지 아니면 저쪽 하얀 집인지 아니면 이쪽 집인지 워런 버핏 자택의 건너편 집이 매물로 나왔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고, 방송에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집의 매도 가격이, 매도 희망 가격이 60만 달러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환율로 한 6억 정도, 그리고 지금 환율로 따져도 8억을 넘지 않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이 워런 버핏의 집 또한 제 생각에는 그 정도에서 조금 더 높은 가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워런 버핏의 성격대로 굉장히 고색창연하고 또 꽃과 이런 정원수들이 잘 잘 가꿔져 있고, 또 집은 매우 오래된 목조, 석조가 섞인 그런 집인데, 이게 와이프가 샀다는 거 아니에요. 와이프가 3만 불 주고 샀다고 하는데, 이 3만 불 주고 사서 지금 100만 불이라 하더라도 30배 오른 거잖아요. 본인의 어떤 그 투자 수익에 비하면 매우 투자에 실패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투자다라는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 워런 버핏의 스윗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가격 상승 외에 다른 밸류를 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워런 버핏의 이 동네에 굉장히 오래 살았고, 또 여기서부터 이제 태어나서 이게 진짜 홈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동네의 어떤 분위기는 굉장히 평화스럽고, 그리고 뭔가 안정감이 있는 그런 동네 분위기고, 여기는 거의 이제 백인 위주의 그런 주민 구성을 하는 것 같아요. 네브라스카 자체가 이제 유색인종이라든지 동양계라든지 이런 분들은 많이 없고, 특히 이 동네는 굉장히 백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동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동네 분위기인데, 오늘 오마하 교회에 워런 버핏의 자택까지 방문함으로써 이제 워런 버핏과 함께하는 2023년도 버크셔 해더웨이 주주총회 이 편에 대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한국에 돌아가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빨리 편집을 해서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고국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